혈관을 의심하라. 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는 한동하 한의사님께서 혈관 다이어트 777 습관에 대해서 책을 내신 것을 보겠습니다. 혈관을 보면 병이 보인다. 혈액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초라 간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잘못된 계산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혈관은 한 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포크나 나무 뿌리처럼 병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피 한 방울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속에 시간을 잴 수 있는 아주 작은 칩을 심어 넣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칩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빠짐없이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거치게 된다. 우리 몸을 잔뿌리가 무수히 많은 나무라고 가정해보자. 심장은 나무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고 기둥은 아주 큰 혈관이며 수많은 잔뿌리는 모세혈관이다. 그리고 뿌리가 박혀있는 땅속 곳곳이 우리의 조직과 세포다. 만약 나무 꼭대기에서 혈액을 내보내면 기둥을 타고 뿌리까지 내려가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단 한 곳의 특정한 잔뿌리에 도달한 뒤에 다시 잔뿌리에서 방향을 바꿔서 꼭대기로 되돌아온다. 결국 칩은 우리 몸의 단 한 곳의 모세혈관만을 통과해서 되돌아오게 된다. 그 까닭은 혈액은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에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몸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몇 군데는 혈액이 두 번이나 통과하는 모세혈관이 있다. 그 중에 한 것이 바로 간이다. 소화관의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은 모두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다. 그 이유는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로 입으로 들어온 모든 것이 영양 성분인지 독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간은 이것저것을 만들어내는 화학 공장이면서 동시에 독을 찾아서 제거하는 해독 공장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혈액은 간을 거치게 된다.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은 체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서 있거나 활동 중에 현저하게 떨어지다가 누워있을 때는 심장에서 보낸 피의 4분의 1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재미있게도 한의서에는 사람이 누우면 혈액이 모두 간으로 간다라는 설명이 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누워있는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일 것이다. 그래서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하다. 그러므로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TV 광고에서 축구 선수 차두리가 필요는 간 때문이야 라고 외친 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없는 것이 없다. 피부와 장의 점막, 장기 내부 세포 사이사이에 퍼져서 세포를 먹여 살리고 있다. 피부를 가볍게 긁히면 상처가 나고 피도 나는데 대부분 모세혈관이 파열된 것이다. 목욕탕에서 떼수건으로 심하게 때를 밀면 자잘하게 피멍이 드는 것도 모두 모세혈관 출혈이다. 이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폐의 협합관이,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장점막,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콩팥의 사구체에 모세혈관이 많다. 모세혈관은 어떤 모양일까?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다. 그런데 적혈구는 모세혈관의 직경보다 조금 커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통아저씨처럼 몸을 찌그러뜨려서 통과한다. 손톱 뿌리 부분에 있는 모세혈관을 보면은 정상적인 모양은 머리핀처럼 일정한 두께의 기다란 고리 모양이다. 반면에 명주실처럼 가늘어지거나 두께가 불규칙해 보인다면 혈액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세혈관 모양만 관찰해도 고혈압, 심장혈관을 비롯해서 심각한 혈관염 등을 추측할 수 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 아직 혈압은 정상이지만 고혈압에서 보이는 패턴이 관찰된다면 앞으로 고혈압을 앓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비늘이 이렇게 심지어 루푸스 같은 심각한 자가면역 여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모세혈관의 질병의 관계는 정상 모세혈관은 있고 고혈압 환자의 모세혈관은 고지혈증, 당뇨, 중풍 환자, 아유 이렇군요. 혈관 노화, 류머티즘,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에는 빈혈, 저혈압, 손발 저림에는 루푸스, 정신
경화증, 레이노병, 자가면역 피부 근염, 혈관이 이렇게 정상 혈관이 모세혈관이 뚝뚝뚝뚝 뚫혀야 되는데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관찰해서 심각한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기도 한다. 이는 모세혈관의 모양이 평소 몸이 냉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별 특성과 함께 질환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혈압이나 심각한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모세혈관의 압력이 가중되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 저혈압과 빈혈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모양이 짧고 빈약해 보인다. 모세혈관은 혈관 건강을 대표하면서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나무 뿌리는 태풍에 불어여 흔들리지만 나뭇가지는 아주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는데 모세혈관을 관찰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마치 나뭇가지의 미세한 흔들림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모세혈관은 혈액순환의 미세순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세혈관 관찰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어혈을 확인하는 데도 아주 효용성이 높은 망진법으로 볼 수가 있다. 망진법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망진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한 이런 혈액을 검사하다 보면은 혈전이 연전 현상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보았지만은 이렇게 모세혈관이 쭉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이렇게 되어진 것을 조금 보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안 되겠다. 어혈은 있어도 죽은 피는 없다. 자, 어혈이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혈액의 상태를 말한다. 어는 적혈이다라고 했다. 피가 몸 안에 쌓여서 생긴 병이라는 의미다. 몸이 냉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것도 어혈이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 돌지 못하는 것도 어혈이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가 높아서 피가 걸쭉한 것도 어혈이고 혈관 속에 핏덩이가 돌아다니는 것도 어혈이고 혈액이 신선한 상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검푸른 색을 띠기도 하는 것도 어혈이다. 어혈은 피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면 어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어혈 자가진단표에서 보면은 눈에 다크서클이 있다. 입술색이 검붉다. 혀색이 푸르스름하고 반점이 있다. 혀 아래 정맥이 굵게 부풀어 있고 푸르스름하다. 조금만 부딪혀도 피멍이 든다. 배꼽 주위를 누르면 아픈 곳이 있다. 손발이 차고저리다. 심장병이 있거나 의심된다. 당뇨병이 있거나 고지혈증 이렇게 쭉쭉쭉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심한 어혈증 5, 7개, 80은 심각하다 이 말인데요. 간혹 죽은 피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다. 체했을 때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따면 검은 빛이 도는 피가 있는데 이를 어혈이나 죽은 피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항을 하면 출혈을 하면서 피가 선지처럼 응고되는데 이 또한 어혈이나 죽은 피라고 한다. 그러나 어혈이라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우리 몸에 죽은 피란 없다. 선지처럼 응고되는 것은 어혈이나 죽은 피에서가 아니라 정상 혈액에 출혈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빨리 걸쭉해지고 뭉치는 경향을 보인다. 주위에 보면은 집에 부항이를 사다 놓고 가끔씩 피를 뽑으면은 어혈이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심한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어혈이 아닌데도 피가 응고되는 정상 반응을 어혈이라고 오해하고 엉뚱한 피를 뽑고 있으니 부항을 몇 번이고 해도 어혈은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혈이라고 주장하는 펼치는 혈증론에서도 원래 어혈도 처음에 혈관을 떠날 때는 맑은 순황색 피다. 이것도 어혈일 수 있다라고 해서 어혈을 피의 색만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피의 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선한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혈액은 붉고 산소가 적은 혈액은 어두운 색을 띈다. 그래서 해부학책에서도 산소를 공급해주는 동맥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산소를 다 사용한 정맥은 파란색으로 칠해 놓는다. 산등을 보면 푸르스하게 보이는 혈관이 정맥 혈관이다. 건너 정맥 혈관은 산소가 부족한 혈관으로 이 안에 있는 혈액은 다시 산소를 얻기 위해서 심장으로 가는 중이다. 이처럼 산소 양에 따라서 피의 색과 동시에 혈관의 색이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피의 색만 가지고 어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동맥과 정맥으로 부르는 이름의 기준은 심장이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고 산소를 모두 사용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다. 이것을 몸의 혈액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부학책에서 동맥은 산소가 많아서 붉게 정맥은 파랗게 표시한다. 그런데 폐혈관은 동맥과 정맥의 색이 반대이다. 왜냐하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 다시 산소를 얻기 위해서 폐로 가는데 이때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부르지만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반대로 폐에서 산소를 받은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폐의 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부르지만 산소가 충분해서 붉은색이다. 이것이 폐의 혈액순환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의 이름과 상관없이 혈액에 산소가 풍부한 혈관은 붉고 그렇지 않으면 푸르스하다는 말이다. 어혈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혈액순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어혈이 있을 때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몸이 차거나 저리고 몸에 피멍이 잘 들고 입술과 혀 색이 푸르시름하거나 반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후 여적은 어혈을 일으키는데 골절 등이 없어도 몸 여기저기 아프다. 어혈에 의한 통증은 한 곳에 고정되어 나타나는 몸의 혈액순환과 폐의 혈액순환. 자, 보자. 쇠혈관, 정맥, 동맥, 즉 폐동맥, 즉 해서 폐순환 외후 정맥, 동맥, 몸 순환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쓰시고 찌르는 듯한 느낌이 특징이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타박상이나 뇌진탕의 경우에도 어혈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어혈이 생기기 쉬운데 사한 후 보약을 쓰기 전에 먼저 어혈을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인 관절통이나 복통도 몸이 냉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어혈이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어혈은 주로 혈액의 문제이지만 혈관의 컨디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피가 탁해져도 어혈이지만 혈관이 굳어지거나 단단해지고 막히거나 터져도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혈이 원인이 되거나 어혈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혈관과 혈액의 문제로 생기는 어혈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혈이 만병의 근원이다. 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종아리. 발바닥에는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축소판인 5장 6부에 해당하는 반응점이 있다. 그리고 인체 365개의 경련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한간에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발이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장기이다. 그런데 발이 또 다른 심장이라고 하니 발도 따뜻해야 한다.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더한 족열이 있듯이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두 발로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직립보행은 행운이자 불행이다. 혈액순환에서만큼은 불행이다. 인간의 심장이 땅에서 멀어져 중력이 영향이 커지면은 혈액순환에 많은 혈액순환이 그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뱀처럼 기어다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 행운일까 한다면 그것도 아니다. 불행 중의 다행일까? 두 발로 걷는 행위는 이동이 목적이지만 이면에는 엄청난 진화의 기술이 숨겨져 있다. 바로 그러면 다리 부분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 결과 심장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혈액순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주역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다. 걷는 동안에 아킬레스건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한다. 동시에 종아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도 이루어진다. 종아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은
일종의 펌프 작용으로 동맥을 타고 다리로 내려온 혈액을 정맥을 통해서 다시 위로 밀어 올려주는 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서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하는 장기는 심장이다.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도 펌프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보통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왔는데 사실상 제2의 심장은 바로 종아리다. 잘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하트 모양인 것을 보면은 또 다른 심장이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심장의 펌프 작용만으로는 온몸 구석구석 혈액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종아리와 같은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혈액순환이 가능해졌다. 알다시피 피는 심장에서 출발한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쉽게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중력 때문에 먼 심장까지 피가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이다. 위하수, 안검하수, 여실금, 욕창, 탈항 같은 질환들도 중력의 영향으로 생기는 대표 질환이다. 걷는 것은 혈액순환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여기에는 종아리 근육이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형으로 종아리 근육을 없애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성형이라면 눈이나 코였는데 이제는 지방을 흡입하고 턱을 깎아 얼굴 형태까지 완전히 바꿔놓는다. 여기서 성형의 폐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종아리를 축소하는 수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리에 있는 심장을 오려내는 불상사를 저지른 일이다. 조금 보기 싫다거나 남들보다 두터운 근육을 가졌다고 해서 종아리 근육을 절제해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다리가 가늘어졌다고 좋아하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고 모르긴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하지 정맥류나 무릎 관절염, 다리 부종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몸에 어디 하나 필요 없는 근육은 없다. 자기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맞게 발달된 종아리 근육을 인위적으로 체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심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동수단이나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하다. 제2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2의 심장이라고? 그렇군요. 발이라는 것은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